조선 중종년간 한양에서 멀지 않은 수원 고을에 이씨 성을 가진 부유한 상인 집안이 있었습니다. 집주인 이름은 이정호였고 그의 아내는 동네에서 소문난 미인인 김옥순이었습니다. 옥순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달같이 하얀 얼굴에 버드립 같은 눈썹, 앵두 같은 입술을 가진 그녀는 마을 어디를 가도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둔 이정호는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상단을 따라 멀리 나간다는 핑계로 한 달에 며칠 정도만 집에 머물렀고 집에 있을 때조차 밤늦게 술집을 전전하며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일이 잦았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옥수는 늘 혼자서 넓은 집을 지켜야 했고 외로운 밤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속닥속닥 수근거렸습니다. 이정호 그 양반 저렇게 예쁜 마누라를 두고도 집에 안 들어오시니 참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무래도 밖에서 다른 여자라도 만나는 게 아닐까? 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몇 년 전 이정호가 상업차 지방을 돌던 중에 우연히 만난 한 거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겨우 7, 8살 정도로 보였는데 부모 없이 혼자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옷은 누더기 같았고 얼굴은 더러웠지만 이정호는 그 아이에게서 범상치 않은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었던 이정호는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박종철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종철은 어느덧 18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잘생겼던 얼굴은 더욱 빼어나게 자라났습니다. 키도 훤칠하고 눈매도 깊었으며 말솜씨도 좋아서 이정호는 그를 매우 아꼈습니다. 순수했던 박종철은 자신을 길러주고 아껴주는 이정호를 부모나 큰형처럼 잘 따르고 모셨지만 커가는 박종철을 보는 이정호의 눈빛은 순수한 눈빛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정호가 자주 집을 비우는 진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끌리는 특별한 성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정호는 점점 남성스럽게 자라는 종철보다는 다른 젊은 남자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철을 점점 소홀히 대하기 시작했고 때로는 심하게 꾸짖거나 때리기도 했습니다. 종철은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답답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주인이 걷어준 몸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정호가 갑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옥순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부터 우리 집에 손님이 하나 올 거요. 한양에서 과거 시험을 보러 온 선비인데 묵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우리 집에서 며칠 지내게 될 것 같소. 서재를 깨끗이 치우고 좋은 이불도 준비해 주시오. 그리고 식사도 정성껏 챙겨주시오. 옥수는 남편이 오랜만에 집에 와서 이런 말을 하니 조금 의외였지만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방님. 손님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는 하인들에게도 지시했습니다. 서재에 큰 침대를 새로 들여놓고 향나무로 만든 책상과 의자도 준비하시오. 그리고 좋은 술과 안주도 넉넉히 준비해 두시오. 하인들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부지런히 서재를 정리했습니다. 옥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손님을 준비하는 걸 보니 정말 중요한 분이 오시나 보다고 여겼습니다. 혹시 남편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분일까? 아니면 관직에 있는 높은 분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이 오랜만에 집에서 머물며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옥수는 마음 한편으로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손님이 오시면 남편도 집에 더 많이 있게 될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정호가 정말로 한 사람을 데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옥순이 대문 쪽을 내다보니 남편과 함께 들어오는 사람은 2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과거 준비를 한다는 선비치고는 너무 젊어 보였고 옷차림도 화려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청년의 외모였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여자인 옥순이 봐도 감탄할 정도로 빼어난 용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은 쌍꺼풀이 없이 크고 길었으며 피부는 옥처럼 하얗고 코는 오똑하였으며 입술은 여자 입술같이 얇고 붉었습니다.
키도 훤칠하고 몸매도 남자 같지 않게 날씬하였습니다. 이정호는 그 청년을 바로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옥순에게 소개시켜주거나 인사를 나누게 하지도 않고 말입니다. 이것도 이상했습니다. 보통 손님이 오면 집 안주인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 예의인데 말입니다. 여보, 저녁 준비 빨리 해주시오. 라고 이정호가 서재에서 나와 옥순에게 말했습니다. 손님이 먼 길을 오시느라 피곤하시니 특별히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시오. 옥순은 몸종인 금이와 함께 부엌으로 가서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밥과 국, 여러 가지 반찬을 맛깔스럽게 차려서 서재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정호가 문을 조금만 열고 음식을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보통 손님이 오면 문을 활짝 열어두고 대화도 나누는 법인데 말입니다. 그날 밤 옥수는 뒤뜰에 있는 작은 누각에서 홀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서재에서는 밤늦도록 이정호와 그 청년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끔씩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옥수는 남편이 오랜만에 집에서 손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구나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서재에서는 책 읽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과거 준비를 한다던 선비가 공부는 안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옥순이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려고 서재 근처에 갔을 때도 안에서는 그저 조용한 대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틀째, 3일째가 되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정호는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고 그 청년과 함께 하루 종일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웃음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책 읽는 소리나 글 쓰는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옥수는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과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왜 공부는 안 하시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남편은 나와는 말도 안 하고 저 청년과만 시간을 보내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옥수는 남편 이정호의 특별한 성향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끔 들려오는 소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고 설마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보니 그 소문들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수는 박종철을 불러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종철아, 서재에 머물고 계신 그분이 정말 과거 준비를 하러 오신 선비가 맞느냐? 종철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주위를 둘러보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씨,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그분은 선비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란 말이냐? 라고 옥순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밖에서 특별히 아끼시는 분입니다. 라고 종철은 더 이상 자세히 말하기 어려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옥수는 종철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짐작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집안으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말입니다. 정말 그런 것이냐? 라고 옥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종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씨께서 의심스러우시다면 오늘 밤에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옥순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외롭게 지내는 동안 남편은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집에서 말입니다. 좋다. 오늘 밤에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라고 옥순이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종철아, 너는 서재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상한 일이 있으면 나에게 알려다오.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종철은 옥순의 지시대로 서재 근처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이정호와 그 청년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서재 안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종철은 급히 옥순에게 달려가서 알렸습니다. 아씨, 지금 서재로 오시면
모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수는 조용히 서재로 향했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고 손은 떨렸습니다. 서재문 앞에 도착하자 정말로 안에서는 평상시와는 다른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옥수는 손가락에 침을 묻혀 창문의 한지에 조그만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옥순이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자신의 남편 이정호가 그 아름다운 청년과 함께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옥수는 너무 놀라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곧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옥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재문을 세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서방님. 당장 문을 열어보세요. 옥순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급히 옷을 입는 소리와 함께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옥수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이 하는 짓을 다 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 집에서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속이고 바보로 만들다니. 마침내 서재문이 열리고 이정호가 허둥지둥 나왔습니다. 뒤따라 그 청년도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나왔습니다. 이정호는 당황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이요? 라고 옥순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바보가 아닙니다. 당신이 하는 짓을 다 봤다고 했잖아요. 과거 준비하는 선비라고요? 거짓말도 유분수지. 이정호는 체면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를 내며 옥순을 밀쳤습니다. 집안의 여자가 이렇게 떠들어대면 어떻게 하느냐? 조용히 하지 못하겠느냐? 하지만 옥순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라고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속이고 더군다나 남자와 바람을 피우면서 나더러 조용히 하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이때 집안의 하인들이 소리를 듣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금이를 비롯한 몸종들과 사내 하인들까지 무슨 일인지 구경하러 왔습니다. 이정우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하인들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 청년은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정호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정호 나리, 이곳을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정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급히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옥순이 막으려 했지만 이정호가 거칠게 그녀를 밀어내며 그 청년과 함께 집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옥순은 땅에 넘어졌지만 곧 일어나서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도망가지 마시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명확하게 말하고 가시오. 라고 소리치며 뛰었지만 남자들의 발걸음을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곧 그들의 모습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옥수는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쫓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박종철이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씨, 이제 그만 집으로 들어가시지요. 밤이 깊었고 하인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옥수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집안의 모든 하인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옥수는 하인들에게 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일은 절대로 밖에 말하면 안 된다. 만약 누가 입을 놀리는 것이 들키면 당장 내쫓을 것이다. 하인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만 옥수는 이런 큰일이 비밀로 남을 리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그냥 넘길 리가 없었으니까요. 옥수는 종철에게 말했습니다. 종철아, 대문을 잘 잠가두어라. 그리고 혹시 주인 나리가 돌아오시면 나에게 즉시 알려다오. 알겠습니다. 아씨라고 종철이 대답했습니다. 옥수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이정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마을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수군 이야기했습니다.
이정호가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부인에게 들켜서 도망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옥순을 동정했습니다. 그 예쁜 마누라를 두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부인이 너무 차가워서 남편이 밖으로 돌았나 보다 라고 수근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옥수는 이런 소문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마치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옥수는 종철을 불렀습니다. 종철아,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종철은 당황했습니다. 아씨, 무슨 말씀이신지 솔직히 말해보아라. 이 집에서 가장 오래 살았으니 모든 것을 다 알 것 아니냐? 라고 옥순이 말했습니다. 종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씨께서는 항상 혼자 계시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인 나리가 집에 안 계셔도 집안일을 완벽하게 돌보셨고 하인들에게도 인정 많게 대해주셨습니다. 옥수는 종철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다. 하지만 내 남편은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구나. 너무 자신이 비참해서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구나. 너에게 재산을 좀 줄 테니 가게를 차리고 혼인도 하여 행복하게 살거라. 종철은 옥순의 슬픈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이 집에서 자랐지만 서동으로 길러졌기 때문에 신분이 애매하여 항상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정우는 어렸을 때는 잘해줬지만 종철이 점점 남자답게 크자 자신의 기분에 따라 종철을 때리거나 꼬집곤 했지만 옥수는 늘 한결같이 자신을 친조카처럼 진심으로 돌봐주었습니다. 자기가 기억하는 사람 중에서 옥순만큼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씨 라고 종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씨같이 소중한 분께서 절대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인 나리가 아씨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아씨도 자신의 행복을 찾으실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옥수는 종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보니 종철은 정말 잘생긴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어깨도 넓었으며 눈빛도 깊고 진실해 보였습니다. 종철아라고 옥순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이가 몇 살이냐? 19살입니다. 아씨, 라고 종철이 대답했습니다. 옥순은 자신이 25살이니 종철과는 6살 차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그리 큰 나이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종철아, 만약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부탁한다면 들어줄 수 있겠느냐? 라고 옥순이 물었습니다. 종철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옥순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씨의 부탁이라면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옥순은 일어나서 종철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럼 오늘 밤 나와 함께 있어다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지 너는 알 것이다. 오늘 밤 혼자 있으면 분명히 나쁜 생각을 할 것 같구나.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살리고 싶다면 나와 함께 있어 주었으면 한다. 종철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는 오래전부터 아름답고 현명한 옥순을 마음속으로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신분의 차이와 처지 때문에 감히 그런 마음을 드러낼 수는 없었지만 말입니다. 아씨, 하지만 이런 일은 이라고 종철이 망설였습니다. 내 남편은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라고 옥순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만 혼자 비참하게 외롭게 지내야 하느냐? 나도 사람이다. 나도 한 번이라도 사랑받고 싶고 따뜻함을 느끼고 싶다. 종철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옥순을 아기 새를 대하듯이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옥순은 종철의 품에서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부터 옥순과 종철은 비밀스러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옥순의 아름다움을 살짝 가렸던 어두운 그늘은 사라졌고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둘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옥수는 종철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고, 종철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난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오래 비밀로 남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옥순이 복수를 위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이정호의 친구인 김상인이 이정호를 찾아왔습니다. 김상인은 이정호에게 말했습니다. 정호야, 너희 집안 소문이 온 동네에 퍼져 있다. 이제는 한양까지 소문이 올라갔다고 하더라. 무슨 소문 말이오? 라고 이정호가 물었습니다. 자네 부인이 집에서 다른 남자와 지내고 있다는 소문이요. 라고 김상인이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자네 집 서동과 말이야. 이럴 바에야 집에 돌아가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정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아내를 버리고 나왔지만 아내가 다른 남자와 지낸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옥순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라고 김상인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먼저 그런 일을 했으니 상대방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어서 집에 가서 확인해보게. 이정호는 결국 집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집에 도착한 그는 조용히 담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이정호는 조심스럽게 안채로 향했습니다. 옥순의 방에서 불빛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안에서는 남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정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창문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자신의 아내 옥순과 서동 종철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정호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런 일이... 라고 이정호가 소리치며 문을 발로 차서 열었습니다. 옥순과 종철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이정호는 분노에 차서 종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놈아, 감히 주제도 모르고 주인 아씨가 이런 짓을 하다니. 하지만 옥순이 이정호를 막아섰습니다. 잠깐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옥순은 침대 옆에 있던 가위를 집어들어 자신의 목에 갖다 댔습니다. 당신이 남자와 바람 피우고 부인인 나를 버려두는 것은 괜찮고 나는 안 되는 것입니까? 종철이는 제가 스스로를 포기하려고 했을 때 제가 살고자 하는 의지를 주었으니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정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먼저 잘못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를 혼자 두고 다른 남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잖아요. 라고 옥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외로워서 위로받는 것은 왜 안 되는 것입니까? 나는 돌덩어리가 아니고 감정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정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점점 사그라들었습니다. 대신 깊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정호는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옥순의 친정 부모님을 찾아가서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옥순과 이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옥순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사위가 먼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는 딸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정호에게 말했습니다. 사위가 먼저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 이제 와서 우리 딸을 탓할 수는 없겠소. 이혼을 원한다면 딸에게 충분한 재산을 주고 가시오. 이정호는 집과 재산의 절반을 옥순에게 주고 떠났습니다. 이정호는 재산을 가지고 자신을 모르는 먼 고을에서 새 출발을 하였고 혼인을 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변에는 그를 믿고 도와줄 사람은 없었고 이정호의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는 남자들만 잔뜩 있었습니다. 결국 재산은 몇 년도 안 되어 다 사라졌고 재산이 없는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홀로 작은 상점에서 일을 도우며 외롭게 살던 이정호는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영민하고 심성이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젊은 시절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옥순과 종철은 마을을 멀리 떠나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옥순과 종철은 신분을 떠나 서로를 아끼며 아들 둘, 딸 하나를 낳고 평생을 행복하고 화목하게 함께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에는 흔하지 않은 동성에 대한 소재로 그 당시 사회에서는 금기시되었으며 극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식되었습니다. 성종 22년과 중종 31년에 실제로 참형에 처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많이 개방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도 아직도 많이 의견이 갈리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인식의 차이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고 가볍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성에 대한 사랑이든 이성에 대한 사랑이든 이미 부부로 평생을 약속한 사이에서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행복을 얻고자 노력한다면 어떤 힘든 상황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솔솔야담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솔솔야담 보름달을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람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